2025년 말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체 기간 동안 거둔 가장 큰 승리 중 하나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요새 도시 포크롭스크가 함락됐으며 도네츠크의 나머지도 곧 함락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것이 거짓임을 곧바로 증명했고 1년이 넘도록 포크롭스크에서 벌어진 전투는 여전히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잘못된 결정으로 자국 군인들이 희생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내용은 1월 6일 The Military Show에서 보도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비대의 하이마스 함정에 빠져 지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The Military Show가 우크라이나의 최근 성과 대부분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 뉴스 방송국 TSN의 특파원 율리아 키리엔코가 러시아의 최근 포크로우스크 실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포병 부대는 러시아 병사들과 그들의 장비가 사정권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러시아군이 접근하자 우크라이나 수비대는 하이마스 시스템에서 로켓을 발사해 침략자들을 격파하고 그들이 포크로우스크로 옮기려던 장비에도 큰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무작위 방역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 부대는 운에 의존하거나 러시아군이 진격을 시도할 때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는 우크라이나의 스켈리아 연대, 이전 명칭 스칼라 연대 덕분에 가능했던 치밀하게 계산된 반격이었습니다. 이 부대는 오랫동안 정찰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복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연대 자체 모집 페이지에 따르면 이 부대는 드론의 공중 감시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합니다. 스켈리아 팀은 드론, 전차, 포병 부대를 결합하고 자체 돌격병 훈련센터도 운영합니다. 포크로우스크 근처에서 러시아군을 향해 포격을 가한 포병 부대가 스켈리아 연대가 직접 운영하는 부대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오 밀리터리 쇼에 따르면 러시아군 차량 행렬을 처음 발견한 것은 스켈리아 연대의 정찰 드론이었습니다. 이 드론이 행렬을 식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은 포격만 조정해 하이마스 로켓이 러시아 병사들에게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포크로우스크 안팎의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많은 허위 정보가 떠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부분이 러시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 공격 장면을 촬영해 더 밀리터리 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44초 분량의 영상에는 포크로우스크 방향에 눈이 내린 도로를 따라 이동하려는 러시아 군 차량 행렬이 공중에서 촬영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 배경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12초쯤 각도가 바뀐 뒤 하이마스 로켓이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이후 영상은 다양한 각도에서 타격 결과와 하늘로 치솟는 많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불에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차량이나 장비 조각들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고정밀로 발사된 단 한 발의 로켓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센서넷이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 타격에 대한 보고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포크로브스크 침공 저지에 사용됐습니다. 정밀하고 하이마스 덕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노보파블리프카와 치노시나 사이 어딘가를 타격했다고 합니다. 노보파블리프카는 2025년 11월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투가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정확한 지점은 포크로우스크 인근 접촉선에서 약 7km, 즉 약 4.3마일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파괴된 러시아 군인들과 장비가 러시아가 이미 끝났다고 했던 전선으로 운송됐음을 시사합니다. 여기가 러시아가 확실히 장악했다고 여긴 영토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를 사용해 블라디미르 푸틴의 군대에게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이마스 자체에 대해 말하자면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이 임무의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하이마스는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우크라이나가 포크로우스크 인근 러시아 침략자 격파에 선택한 무기입니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며 화력은 선택한 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이마스는 미국산 아타캄스 미사일을 쏠 수 있지만 이번 포크로우스크 공격에는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타캄스가 제공하는 사거리는 아미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발사되는 아타캄스 블록에 따라 165km에서 300km, 즉 102마일에서 186마일까지 다양합니다. 그 미사일들은 점령지 더 깊숙한 곳이나 어쩌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데 아껴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자들에게 하이마스 표준 다연장 로켓 시스템 탄약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가 실을 수 있는 6발 중 1발만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스켈리아 연대 정찰의 뛰어난 효과를 더욱 강조합니다.
공개된 공격 영상만 봐도 여러 발의 로켓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밀집해 우크라이나가 한 발의 정확한 로켓으로 원하는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찰 드론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마스 차량은 최대 시속 85km, 약 528마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마스는 러시아 군 차량 행렬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속도, 유연성, 그리고 화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로켓 발사 후 차량 행렬이 파괴됐습니다. 밀리터리 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하이마스 공격으로 최소 10명의 러시아 병사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서 불에 휩싸인 장비 중 하나는 전지형 차량일 가능성이 높으며 밀리터리 쇼는 이 차량이 화재로 완전히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단약 파편이 차량 행렬의 다른 차량들도 손상시켰을 수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들을 운용하던 부대가 대부분 전멸했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추가 공격으로 차량을 무력화하거나 포획해 자국 군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전술을 자주 사용합니다. 2023년 9월까지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침공 이후 약 500대의 러시아 전차를 노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그 숫자는 더 많을 수 있고 노보파블리브카와 치오시나 사이 파편에 손상된 차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노획은 우크라이나에게 부차적인 일입니다. 하이마스 공격의 핵심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포크로우스크를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도시를 방어하며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푸틴은 1월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포크로우스크의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분명히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12월에 주장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12월 2일 알자지라는 러시아 참모총장 발레리 고라시모프가 2년간 러시아에 포위됐던 포크로우스크시가 함락됐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라시모프는 자신의 주장에 자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러시아 참모총장이 도시 해방에 대해 푸틴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알자지라는 푸틴이 포크로우스크가 러시아 통제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만족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의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크라스노야미스크 관련 성과에 대해 전투단 지휘부와 장병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푸틴은 크라스노야르미스크라는 이름 사용이 우크라이나 모욕 의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명칭은 포크로우스크의 러시아식 이름입니다. 마침내 끝났습니다. 데이비드 X는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러시아가 10만 명을 잃은 도시 전투였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10월에 사살한 약 2만 5천 명의 러시아 병력 대부분과 함께 전투가 끝났습니다. 포크로우스크가 러시아 통제에 들어가면서 푸틴군이 도네츠크 요새 벨트의 나머지 지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요새 벨트는 러시아의 도네츠크 주 점령의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러시아가 포크로우스크를 점령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곧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1월 4일 푸틴군이 포크로우스크 대부분을 통제하지만 도시 전체는 장악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투가 계속 중이며 자국 군대가 핵심 거점을 지켜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는 보도 주장만큼 포크로우스크 주변 거점 점령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러시아가 포크로우스크 북쪽 라딘스카 마을을 점령했다고 전했습니다. 라딘스카는 도네츠크 전투의 주요 격전지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공수부대는 페이스북에서 러시아가 라딘스카 전선 상황을 허위로 선전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거점 통제는 유지 중입니다. 적군은 병력과 장비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공수부대는 러시아가 로딘스카 함락을 꾸민 영상과 왜곡 보도를 퍼뜨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말 전에 들어본 적 있죠? 러시아가 12월 2일 코피안스크 점령 주장할 때도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거짓말들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멋진 대응을 다뤘고 코피안스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밝히는 영상을 통해 이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 마치 자국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일종의 패턴입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도네츠크 점령이 불가피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화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지역 전체를 넘기게 하려는 협상력을 쌓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크로우스크의 실제 상황은 러시아 점령 주장에 반박됩니다.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도시에서 전투선으로 향하는 러시아 군인들과 장비를 겨냥한 하이마스 공격 외에도
우크라이나가 최근 여러 차례 러시아의 포크로우스크 침입자를 격퇴했습니다. 1월 4일 밀리타니는 우크라이나 미그-29 MU-1 전투기가 포크로우스크 인근 다리를 정밀 폭탄으로 파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그 다리를 포크로우스크로 병력 장비 수송과 부대 은신처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을 준비하면서 우크라이나는 Air to Surface 미실의 해머 폭탄 2발을 사용해 다리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러시아의 포크로우스크 공격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루 뒤 밀리타니는 스켈랴 연대 소속 2병사가 포크로우스크 시내에서 러시아군 6명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병사들은 우크라이나 하이마스 공격을 지원한 드론을 운용한 스켈랴 연대 소속입니다. 그들은 스켈랴 연대 대원이 지상에서도 드론만큼 효과적임을 입증했습니다. 방어선에서는 러시아 병사들이 스켈랴 병사 2명이 있는 방향으로 약 200m, 즉 약 656피트 정도를 빠르게 전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총격전에서 러시아군 3명이 즉시 쓰러졌고 이후 2명이 First Person View 드론 지원을 받으며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방어군도 자체 First Person View 드론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드론이 2명의 공격자 중 1명을 제거했습니다. 남은 1명은 이제 혼자가 되었고 또 다른 총격전에서 부상을 입은 뒤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First Person View 드론이 러시아 병사 1명을 추가로 발견해 공격 총 6명 사상자를 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월 7일 RPC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군이 포크로우스크 방향에서 러시아군 공격을 또 저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공수군 소속 46번째 별도 공중기동 포딜리아 여단 부대가 공격을 주도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65명의 병력을 잃었고 그중 59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와 함께 포딜리아 공수부대는 원치 않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공병, 포병 부대, 드론팀의 협력 덕분에 적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여단에서 발표한 성명에 적혀 있습니다. 이 세 사건과 우크라이나 하이마스 공격은 포크로우스크에서 실제 상황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그 도시를 점령하지 못했으나 우크라이나 수비대는 러시아의 여러 공격에서 수십 명의 병력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크로우스크의 함락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러시아가 도시 대부분을 장악하며 우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철수전 최대한 많은 러시아 병사를 사살하려는 전략을 펼치는 듯합니다. 그리고 포크로우스크가 함락된다면, 만약 정말 함락된다면 후퇴하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도네츠크 요새 벨트를 점령하려는 러시아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포크로우스크 상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1월 5일 우크라이나 뉴보이스는 푸틴 군대가 포크로우스크 인근 압박을 강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 공수군 7번째 신속대응군단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적군은 라시나 정착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공격 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공격 중에 적군은 병력과 경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이 공격들은 손실 최소화를 위해 주로 밤에 진행됩니다. 러시아군은 6명 또는 8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켈리아 연대 병사 2명과 러시아 침략군 6명 사이의 교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크로브스크와 인근 지역을 공격하며 도시를 포위, 점령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가 포크로브스크 점령을 주장하기 전과 비교해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도시는 여전히 버티고 있고 러시아가 공격하고 있는 많은 정착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착지들을 점령하면 앞으로 포크로브스크에 대한 공격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포크로브스크 점령을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앞서 언급한 영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 베네츠가 말했듯 푸틴이 약점을 보이지 않으면 2026년 이 그의 해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이유입니다. 베네츠는 푸틴이 불편한 이정표에 직면했다고 썼습니다. 특히 1월 12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복을 시도한 지 141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것은 소련군이 나치 독일군을 격파하는 데 걸린 일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의 강인한 지도자 이미지를 쌓아온 지도자에게는 일종의 약점을 상징하는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스탈린 군대는 볼가강에서 베를린까지 징역했지만 푸틴 군대는 도네츠크 포크롭스크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30마일 징역에 그쳤습니다. 베넷은 소련의 그 승리가 국가 정체성의 초석이 된 나라라고 씁니다. 푸틴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큰 성과 없이 극적으로 실패한 것은 푸틴에게 굴욕입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실제로 점령하지 않은 포크롭스크 등 여러 정착지 점령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푸틴은 신중히 만든 이미지를 지키려고 진전이 있는 척해야 합니다.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러시아에 유리한 평화 조건을 협상하려는 미국 협상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포크로우스크 근처에서 하이마스 공격을 감행한 것과 같은 사건들은 푸틴이 만들고자 하는 환상을 산산조각냅니다. 푸틴은 자신이 최대한 강해 보이기를 바라는 욕망에 눈이 멀어 러시아 경제와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도 감수할 정도입니다. 자신이 약해 보이지 않는 한 말이죠. 이는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 분석가이자 러시아 중앙은행 전 고문인 알렉산드라 프로코피엔코의 말입니다. 푸틴은 경제 침체와 생활 수준 하락을 감수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크렘린은 전쟁 지출을 최우선하며 사회 불안도 통제할 수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프로코피엔코는 경제적 고통이 제약이지만 결정적 장애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푸틴은 시위보다 약하게 보이는 것을 더 걱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적 불만은 있지만 분열되어 있고 크렘린에 대한 내부 압력도 없습니다. 경제가 중요했다면 이미 협상에 나섰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거짓말을 해도 약점은 존재합니다. 포크로프스크, 도네츠크. 1월 6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 장교들이 포크로프스크 전선에서 도주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사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도네츠크를 통한 러시아의 징역도 너무 느려서 2027년이나 28년이 되어야 끝날 것이라고 전쟁연구소 러시아 분석가 제시카 소비에스키와 제니 올름스테드는 말합니다. 푸틴 주장대로 러시아가 강하다면 이런 보도는 없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처럼 계속해야 하며 포크롭스크는 함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가 훨씬 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잃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 경계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정확히 배치된 하이마스 로켓 한 발은 더 넓은 우크라이나 전략의 축소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바로 푸틴이 약하고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세계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약점은 푸틴이 세계 지정학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푸틴이 동맹을 맺은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새로운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푸틴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저희 영상에서 더 알아보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밀리터리 쇼 구독으로 포크롭스크 최신 소식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